여기 참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아요. 나파가 제가 이렇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기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면서도 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진짜 내가 꼭 필요한 곳으로만 보내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이제 일단은 더 오실까요? 아니면은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근데 이걸 들으셔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실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또 다른 분들 오시면 다른 분들 것도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보면서 할게요. 이제 요거는 제가 하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문에 광고 하나 지금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자, 오늘의 주제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 그리고 메디케어. 물론 계신 분들이 다 소셜 시큐리티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디케어도 갖고 계시죠? 다들. 그래서 이제 그 메디케어 플랜들이 해마다 달라지니까 또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제 얘기고. 자, 우리가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65세 이후가 전국민 의료보험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보다 여기 메디케어 국민, 시니어 국민, 전국민 의료보험이 훨씬 좋아요. 한국은 60% 커버되는데 여기는 80% 커버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한국은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들거든요.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아시죠? 실비보험은 돈을 또 주고 들어오셔야 되지만 거기가 여기는 20%는 돈 하나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플랜을 제가 안내를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연금 그러니까 65세 되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메디케어. 그 다음에 지금은 65세보다 풀 리타이어 에이지가 67세로 됐잖아요. 67세 소셜 연금 SSA. 또 만약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SSI. 이렇게 그래서 연금 혜택이 있고 만약에 나이가 65세가 안 됐는데도 내가 장애인 진단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은 디서빌리티라 해서 그분들도 메디케어 혜택이 65세 안 돼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SSI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저소득층 초저소득층한테 주는 혜택. 그래서 그걸 SSI 그분들은 SSA를 안 받고 SSI를 받게 되죠. 그렇게 65세가 되면 받는 나라의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는 메디케어를 받으려 하면 첫 번째 조건이 그냥 이 나라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주진 않거든요. 착실히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 해서 나라에서 주는 소셜 크레딧이라고 있어요. 그 크레딧을 40점 이상 받은 사람들만 메디케어를 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점 크레딧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1929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 메디케어 혜택 모든 거를 다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혜택이 내가 안 돼요. 안 되지만 남편은 왜 가정주부고 남편이 평생 직장을 다니신 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 거를 같이 쉐어할 수가 있어요. 부부는 무조건 반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훨씬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사망한 다음부터 남편 거를 본인이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소셜 연금도 67세가 넘어야 풀리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메디케어는 65세 때부터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되고 소셜 연금은 67세 받아야 풀리 받을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만 신청을 하고 연금은 한 2년 기다렸다가 제대로 받으란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2년을 늦게 받잖아요. 예를 들면 적어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 지금부터 빨리 받겠다 하시는 분은
메디케어 신청할 때 같이 소셜연금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있으신 분들은 이미 메디케어를 다 갖고 계시니까 본인의 그 크레딧 점수 같은 걸 체크업을 굳이 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조금 젊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65세 이전이 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 소셜 시큐리티 사이트를 들어가서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스코어가 몇 점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세금 보고를 많이 안 하세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셰프, 그러니까는 쿠킹 셰프나 스시맨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캐시로만 받는 분들 아주 크게 낭패 보실 거예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신청하실 때 자기가 돈을 직접 다 내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50살인데 내 지금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소셜 시큐리티 어떻게 되냐? 그럼 제가 어디 들어가서 점수를 봐라. 그러면 36점밖에 안 된다. 그럼 4점 남잖아요. 그러면 4점을 한 회계사하고 의논해서 한 4년만 보고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빨리 열심히 보고를 해라. 해서 65세가 되셨을 때 메디케어를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상담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어떻게 신청하나.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시니까 중요하진 않겠지만 자기 생일이 올해로 말하면 61년 3월에 태어나신 분들 61년 4월에 태어나신 분들 4월에 생일이신 분들은 3개월 전후 그러니까 생일 전후 3개월로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4월 생일은 1월부터 전화하라 그래서 가입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뭐 가실 때는 준비할 거 이것도 뭐 제가 이미 다 갖고 계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요거를 뭐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그 다음에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이제는 리얼 아이디가 됐으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시민권 증서를 갖고 소셜 오피스를 가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주권이신 분은 영주권하고 한국 패스포트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근데 그분들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텍스 아이디는 있거든요. 세금 받는 걸 싫어하진 않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 체류라도 세금 보고를 착실히 한 사람들은 스코어가 쌓여요. 그래서 연금을 주되 그분들은 받는 거를 이 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받아야 돼요. 이 나라 안에 계속 스테이를 불법 체류하면서 연금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카드들 다들 갖고 계시죠?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보시면 거기에 하얀색 카드에 파란 줄, 빨갛고 파란 줄이 있으면서 파트 A하고 B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파트 A는 옆에 호스피탈이라고 써 있어요. 호스피탈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수술하거나 입원했을 때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는 수술장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병원의 거. 그죠? 그 다음에 입원하면 입원실을 이용하잖아요. 그거는 닥터 거가 아니고 병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 병원에 클레임해서 받는 거는 파트 A에서 받고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상관되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지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클레임을 어떻게 해서 돈을 받냐 그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파트 B는 메디케어라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행위.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가서 약 처방 받는 거. 또 뭐 내가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나한테 주사를 놔줬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병원에 수술을 했다. 그때는 나눠줘요. 수술장을 이용하고 그 안에 있는 간호사 이용하는 건 파트 A에서 커버하지만 의사가 가서 수술하잖아요.
수술하는 의사의 스킬은 파트 B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병원 측에서 돈을 어떻게 클레임을 하느냐니까 사실 환자한테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A하고 B가 있잖아요. 메디케어에서. 그러면 A는 이 모든 게 보험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A는 한 600불 돼요. 매달. 그 다음에 B는 해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올해는 185불이에요. 그러면 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셜 시큐리티 스코어가 4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600불 되는 걸 나라에서 다 내줘요. 세금을 착실히 보고한 사람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병원,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스시 셰프나 이런 분들이 캐시로 받아서 세금 안 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자기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니면 그냥 없이 지내든지. 없이 지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비 자기가 100%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 보고를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B는 나라에서 그것까지 다 내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좀 내라 해가지고 한 달에 왜냐면 리타이어 하고 나면 굉장히 부자는 없잖아요. 다 일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혼자 싱글로 말하면 10만 6천 불 1년에 이하로 벌던지, 부부가 계실 때는 20만 불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다들 중산층이거든요. 에브리바디가 다 똑같이 185불을 파트 B 프리미엄으로 소셜에 내야 돼요. 그래서 간 65세가 된 사람들은 연금을 67세 때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2년 동안은 소셜에서 그 빌이 와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185불 매달 곱하기 3개월 하면 500 몇 불이죠. 그렇게 내라고 빌이 오니까 빌로 책을 보내셔야 되고, 만약에 연금을 받은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에다가 얘기할 때 연금에서 빼고 달라고 그러면 속 편하죠. 그래서 연금을 제하고 줘요. 대신에 SSI를 받거나 메디케어이 있는 분들, 로인컴 그런 분들은 그거를 안 내도 돼요. 그걸 정부에서 내줘요. 연방정부에서. 그러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와 B가 있으면 완벽하냐? 아니거든요. 허스피털과 의사와,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 약이 있잖아요. 약을 드시면 약이 필요하거든요. 약보험이. 그래서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약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D라고 불러요. D. 드럭이니까 D. 그래서 요 세 개가 있어야만 일단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개가 지금 185불 내고 메디케어 카드하고 약보험이 딱 있어요. 그러면 구색은 갖춰졌는데 양으로 보면 80%만 커버가 된다고요. 나머지 20%는 병원에 가면 자기가 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미국은 워낙에 의료 수가가 비싸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스텐트 한번, 심장에 스텐트 한번 박으면 보통 15만 불씩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20%면 얼마야? 3만 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보조 프로그램을 드는데, 보조 프로그램을 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요, 요거 그림. 요게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서 요거까지가 메디케어를 받으신 거예요. 메디케어 받고 옆에 드럭도 하나 샀고, 그럼 요까지가 메디케어를 받아가지고 80%가 커버되는 거예요. 요 선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조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20%. 20%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요 길과 요 길. 그래서 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여기는 엑스트라로 돈이 또 들어가요. 한 200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75세 되면 한 300불 매달.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E라고 불러요. E. 요 AB. 요거 뭐냐면 나머지 20% 커버되는 거를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요거를 우리가 E라고 불러요. 플랜 E라고. 그리고 요렇게 20%를 사면 약보험도 본인이 돈 주고 따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메디케어 서플리멘탈이라고 부르는데, 요리로 가시는 분들은 장점은 뭐냐? 아무 병원이나 다 가실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병원, 내가 가고 싶은 닥터, 또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가도 내가 가고 싶은 미국 내에서는 어디나 내가 다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지만 돈이 들어가죠.
돈이. 그러니까 요것도 돈이 한 달에 나이별로 틀려요. 예를 들어서 65세 때 들어간다. 그러면 한 150불에다 약값이 또 들어요. 약 프리미엄이 한 50불 해서 한 200불. 근데 해마다 한 40불씩 올라가요. 매달 내는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은 많이 돼요. 장점은 닥터를 내 마음대로 보러 간다. 근데 비용이 항상 문제다. 비용이 한 달에 한 300불씩 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40불, 250불까지는 내가 먼저 내야 돼요. 또 거기다 플러스 250불 하고 250불 내고 난 다음부터 한 달에 내가 300불씩 계속 내면 돈을 메디칼 문제가 있을 때는 돈을 안 낸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일단 익스펜스가 너무 커서 많은 손님들이 이제 65세 된 직후에는 이걸 갖고 계시다가 또 많이들 옮겨 가시기도 하세요.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80%가 가는 곳이 뭐요? 여기 요쪽이 80% 90%가 다 이쪽을 택하세요. 보조 프로그램을 보조 20%를 커버해주는 그 플랜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라고 들어보셨죠? 어드밴티지. 그래서 어드밴티지 C 해서 이 C는 뭐냐? C는 뭐냐면 요게요. C는 정부에서 하는 A와 B와 약도 있다 그랬잖아요. A, B, D를 100% 여기서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약보험도 제가 그리고 약보험을 따로 비를 필요가 없고 마이크 테스트. 이게 이쪽으로 가시면 내가 약보험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이 한 회사에서 다 모든 메디케어를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일 파퓰러하게 많이 가는데 단점은 뭐냐?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면 메디칼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칼이 보험회사에 이름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80% AB하고 드럭하고 니네 더 나머지 20%를 다 합쳐서 니네가 100% 다 일해. 내 대신에. 그 대신 돈을 줄게. 한 달에 프리미엄을. 그래서 한 사람당 뭐 1,500불, 2,000불, 2,500불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랜도 나쁜 게 아닌 게 한 달에 한 1,500불에서 2,000불짜리 플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한 사람당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닥터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너 우리랑 계약하자. 그래서 닥터 리스트를 쭉 만들고, 그러니까 요 플랜들이 뭐 TV에 나오는 뭐 안경도 해준다, 뭐 치과도 해준다, 뭐 많잖아요. 뭐 돈도 준다, 뭐 그게 왜냐면 두당 많이 뽑아야 재원이 생기거든요. 한 사람당 얼마씩 받으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멤버로 가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엑스트라로 뭐 어디야 피트니스도 가고 뭐 운전도 해주고 그런 걸 다 주는 건데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귀찮은 건 뭐냐? 컨트롤 되어 있는 주치의를 정하고 그 주치의가 가라는 대로 항상 주치의한테 먼저 가야 된다는 거. 여기는 주치의와 내 마음대로 그냥 주치의 안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병원, 내가 가고 싶은 닥터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고, 여기는 꼭 주치의를 두고 주치의가 한테 먼저 가서 내가 여기가 아픈데 난 아무래도 정형외과 닥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치의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준 다음에 가셔야 되니까 조금 귀찮은 점이 조금 생기죠.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발달을 해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플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원래 제 역할은 요 플랜을 찾아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요 플랜이나 어떤 걸 원하시는지 보고 제가 플랜을 찾아서 넣어드리고, 특히나 이제 요 플랜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는 플랜은 닥터분들도 제가 찾아드리고 또 중간에 생기는 문제들도 다 해결을 1년 내내 관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아까 보험 회사들이 아까 어드밴티지 C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그 C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대신에 이제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돈을 안 내요. 아까는 왼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낸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드밴티지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요거는 나라에서 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휴마나 임페리어 뭐 AARP 이런 회사들이 나라에서 한 사람당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이걸로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람당 뭐 1,500불씩 받았다. 그러면 그걸 갖고 병원의 의사에 관련된 거는 의사들도 다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호세 있거든요. 서울 메디칼 그룹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이 의사들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의사들 그룹 다 있잖아요. 이 의사들 그룹도 자기네들이 리스트가 다 있어요. 의사들 리스트가.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 메디칼 그룹에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특히 한국 선생님들 많죠? 한국 선생님들이 서울 메디칼하고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보험 찾을 때 그 어떤 보험을 찾아드렸어요. 찾았더니 그 보험 회사가 서울 메디칼 그룹하고 컨트랙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있나? 제가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가? 보고 그 선생님으로 지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선생님한테 가서 모든 거를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플랜도 넣어드리지만 우선 만약에 내가 심장에 스텐트를 했다. 어르신들이 뭐 페이스메이커를 했다. 이런 분들은 이 그룹 저는 거꾸로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제 그냥 한국에 있을 때 메디칼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장 닥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심장 닥터에 좋은 사람이 어느 그룹에 들어있을까를 찾아요. 요 그룹에 찾아 있든지 요 그룹에 있든지. 그러면 요 그룹에 그 좋은 심장 닥터가 있구나. 그럼 요리를 들어가서 여기에 컨트롤 되어 있는 주치의 중에서 누가 리뷰가 좋은지 보고 제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에이전트를 좀 잘 만나시면 좀 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 수입 구조가 그렇게, 왜냐면 모든 게 병원도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병원들은 너 돈밖에 몰라, 보험회사 돈밖에, 그러면 돈밖에 몰라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못 벌면 어떻게 살겠어요. 입장을 딱 바꿔보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혜택을 정확하게 제대로 받을 수 있나, 그 생각을 하고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좀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어드밴티지 쪽으로. 그것의 장점은 귀찮은 건 하나 있지만 좋은 점은 돈이 안 들어간다. 내가 메디케어로 파트 B만 내면 메디칼이 있으나 없으나 돈 내는 게 거의 없어요. 20% 하나 들어가면, 그리고 선생님도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은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플랜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다 100세 시대가 돼가잖아요. 다 이제 수명이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는 그런 걸 많이 어나운스를 하고 도와주죠. 그래서 피트니스도 그냥 가시게 해드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건강 보조 식품 사시라고 돈도 주고, 또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애니얼 체크업이라 해서 건강 검진 다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뭐 또 그것뿐이 아니고 침, 카이로프락터 보험마다 이제 있는 플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쓰시게끔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약도 정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꼭 닥터가 사인업 해주면 얼마든지 비싼 약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남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 플랜이, 어드밴티지 플랜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왼쪽으로 돈을 많이 내고 가시는 플랜이 있었잖아요. 그는 딱 익스펜스 너무 많이 들어요. 의사는 아무 의사한테나 갈 수 있어요.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건강 검진 하려면 그건 자기 돈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엑스트라 베너핏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 플랜을 제가 이제 알아서 넣어드리고요. 또 자, 메디케어, 메디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끌 줄 알아가지고 제가 시끄러우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메디케어, 메디칼.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메디케어는 제가 지금껏 설명드린 것처럼 65세가 되면 에브리바디가 일단 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점수가 안 돼서 파트 A를 못 받더라도 파트 B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B하고 아까 제가 구색을 갖춘다 그랬잖아요. 파트 A, B가 있고 드럭하고, 그러면 드럭이나 B는 아무리 스코어가 없어도 아까 크레딧 세금 안 내고 스코어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돈을 내거든요. 185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안 들어가면 페널티가 생겨요. 그거는 들어갈 수 있다기보다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대신에 메디케어는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메디켈은 죄송합니다. 저걸 꺼야 되겠네. 메디케어는 65세가 이상이 되면 어느 사람이든지 다 들어야만 돼요. 근데 이제 크레딧이 없는 사람은, 세금 보고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파트 A를 돈을 주고 사든지 없이 지내든지 그거고, 파트 B는 65세가 되면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페널티가 매년, 예를 들면 요새 이중국적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 한국 가서 한 3년 살다 올란다. 그럼 메디케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나 그냥 안 쓸 거니까 메디케어 캔슬하고 나간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한 90이 되셔서 나 이제 한국 가면 나 거기서 뼈 박고 죽을란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면 제가 이중국적 하는 것도 좀 도와드리는데 가시면 한 20%는 돌아오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다고. 옛날에 한국이 내가 생각하던 한국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나가신다 그러면 제가 최소한 1, 2년 살아보고 메디케어를 캔슬해라. 왜냐하면 어떤 분이 한국 나가셔서 메디케어를 캔슬하고 나가셨어요. 185불이 아깝잖아요. 매달 나가야 되는데. 캔슬하고 한국 나가셨다가 3년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 다시 신청해야 되죠. 그러면 3년 동안 뭐가 붙냐면 파트 B 페널티가 1년에 한 17불, 18불 붙어요. 드럭도 페널티가 생겨요. 드럭도 한 6불 생겨요. 한 25불 정도. 25불 정도가 페널티가, 25불에 매년 25불이니까 3년 계시면 75불이죠. 그 75불이 죽을 때까지 매년이 아니고 매달 내셔야 돼요. 매달. 그러니까 페널티를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차라리 185불을 내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저한테는 늘 전화를 하시니까 산타클라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185불을 내주는 플랜이 있어요. 제가 그걸로 넣어드려요. 그럼 맘 놓고 계시다가 들어오시면 메디케어 신청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내 플랜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대 캔슬하고 나가시는 거는 제가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하여튼 메디케어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건강보험이고 시니어 전국민 의료보험에 속하니까 절대 들으셔야 돼요. 그 대신에 메디켈은 뭐냐? 이제 여기 거기 파트 B에 나오는 메디칼이라고 적힌 건 메디칼이에요. 메디칼. 그래서 그건 뭐냐면 형용사, 건강과 관련된, 아니면 의학적인 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로인컴 메디켈 있죠. 캘리포니아는. 또 메디케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메디케이드는 뭐냐면 연방정부에서 말하는 로인컴 인쇼런스를 메디케이드라고 부르고요. 각 주마다 메디케이드의 이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가 메디켈이에요. 예, 그거를 메디 띄고 켈은 캘리포니아 켈이에요. 그래서 메디켈,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로인컴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메디칼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그냥 메디칼 요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의사는 못 만나요. 메디켈만 갖고는. 언리미티드로 다 해주지만 정작
응급실 가거나 이럴 땐 다 커버되죠. 근데 내가 의사들 만나서 의사하고 처방도 받고 자주 가고 절대 의사가 메디칼만 있는 사람은 안 받아요. 왜? 돈을 한 번 보면 한 10불밖에 안 주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메디켈이 있던 분이 메디케어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인컴이신 분은 65세가 넘으면 메디켈이 있던 분은 메디케어가 생겨서 두 개를 갖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메디케어, 메디켈 이렇게 두 개를 가져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메디케어에서 80% 커버하고 나머지 20%를 메디켈에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메디케어, 메디칼만 있는 분들은 똑같이 아무 병원이나 다 가서 쓴다. 그것만 갖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셨어요. 왜냐하면 메디켈이 없는 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져야만 되잖아요. 20% 커버 받으려면은. 근데 메디켈이 있는 분들은 메디켈에서 그걸 내준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어드밴티지 플랜을 들어가도 되고 없이 어드밴티지 플랜을 들어가면 혜택이 많아요. 뭐 일반적으로 메디칼 없는 분들이 어드밴티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뭐 돈도 주고 막 많이 줘요. 왜냐하면 메디칼 있는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또 돈을 보험회사에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20%를 요 회사에서 내주는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메디케어, 메디칼 있는 분들이 그런 어드밴티지 플랜에 들어가면 의사 만나기도 힘들고 뭐 엑스트라 베너핏 필요 없어. 난 그냥 이것만 갖고 있을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 80% 커버하고 20%를 메디켈에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디켈에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돈을 너무 안 줘. 그 20%도. 경기가 좋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디덕터블을 포기해요. 그냥 메디칼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봐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큰 병원들이 그게 숫자가 커요. 그 돈이. 그러니까 팔로알토 메디컬 파운데이션 뭐 이런 데서는 메디케어, 메디칼 어드밴티지 안 들어가 있는 메디케어, 메디칼 있는 사람 더 이상 안 받는다. 딱 선언을 했어요. 좋은 닥터를 못 만나세요. 그러니까 좋은 닥터를 만나시려면 메디케어, 메디칼이 다 있어도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야 혜택도 받고 이 안에 있는 좋은 급에 있는 닥터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해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프레젠테이션들을 좀 들으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많이 해마다 달라지고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 해마다 그 돈이 얼마나 벌리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들락날락 또 베너핏도 바꾸고 너무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돈이 안 되는 플랜 안 받겠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칼은 이제 언더스탠드 되셨죠? 메디케어만 로인컴이 아니신 분들은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니까 꼭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보조 프로그램을 들으셔야만 안심을 하실 수 있고요. 메디케어와 메디칼 두 개 다 갖고 있는 분들도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지만 이제는 그걸 두 개만 갖고 있는 것보단 어드밴티지 들어가셔야 좀 좋은 퀄리티의 닥터를 만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디케어 말씀드렸죠. 메디케어 다 있는 분들은 혜택이 훨씬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주는 혜택.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메디케어의 코스트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파트 A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어드밴티지 플랜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다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는 플랜들을 낼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냐, 여기 세 번째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파트 B 디덕터블이라 그래요.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 요게 디덕터블이 생겨요. 요 금액이 제가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었는데 요게 5년 전 금액이거든요. 지금은 250불이에요. 250불인데 이게 뭐냐면 디덕터블이라는 거는 보험이 커버받기 전에 내가 먼저 돈을 일단 내야 돼요. 내가 250불까지 내고 난 다음에 보험에서 커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보험은 너는 닥터 만날 때 코페이가 10불이고 그러니까 뭐 스페셜 닥터 만나면 20불이야. 그것도 240불을 낸 다음에 10불, 20불이에요.
240불까지는 닥터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디덕터블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이 디덕터블이 없어요. 회사에서 다 내주니까. 근데 아까 돈을 많이 내는 플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1년에 디덕터블을 자기가 내야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한 250불, 300불씩 내면서도 매해마다 처음에 닥터 만나면 250불까지 내가 또 내야 돼요. 익스펜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240불도 요 203불이죠. 240불도 250불, 40불을 디덕터블을 메디케어에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에서 내줘야 되는데 닥터한테 240불을 안 주고 한 5불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닥터들이 메디케어 있는 사람들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메디케어 있는 사람한테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돈은 못 받게 하면서 돈을 안 주면 닥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 안 받겠다, 안 보겠다 하겠죠. 이제 점점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파트 C. 파트 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드밴티지 플랜. 그걸 파트 C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C는 여기 보시면 C equal A 플러스 B 플러스 D 100%. 이게 C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불러요. 네. 자, 메디케어 보험료는 지금 계신 분들은 67 다 연금 받고 계시죠?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65세 처음 되셨을 때 메디케어 신청하면 내가 연금을 아직 안 받는다. 그러면 그 파트 B 프리미엄을 어떤 방법으로 내겠어요?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씩 비리 와요. 오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에머전시와 얼전 케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응급실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위독할 때 가는 곳이 응급실이잖아요. 그죠? 얼전 케어는 생명하고 상관이 없지만 밤에 배탈이 났다든지 그냥 뭐 밤에 그냥 뭐 토한다든지 뭐 이런 좀 급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곳이 어전 케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써보니까 얼전 케어 중간중간에 많거든요. 얼전 케어도 보험에서 아까처럼 메디컬 그룹과 관련돼 있는 곳만 받으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캐시 받으려고 그래요. 보험 안 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가도 해주는 게 없어요. 제가 직접 이제 써보니까 어전 케어를 갔더니 250불 내래요. 보험 커버 너네 회사하고 커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250불을 내면 뭘 해주냐? 그냥 진단하고 어쩌다 피 검사하게 되면 그걸로 끝. 약 처방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아프거나 하면 그냥 응급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도 하도 응급실로도 많이 가니까 어때요? 가면 4시간씩 기다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어떤 환자를 먼저 보냐? 앰뷸런스 타고 온 환자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메디컬 있는 분들이 뻑하면 앰뷸런스 불러서 타고 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트럼프가 다 제약을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벌어서 텍스 보고 다 해서 준 돈을 뻑하면 앰뷸런스 이용하고 뻑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거는 혹시나 정말 아프셔서 그 메디컬 있는 분들도 앰뷸런스를 부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올해부터 전화하시면 꼭 911 소방차는 오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돈 내셔야 돼요. 메디컬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셔야 나중에 편하세요.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니요, 안 타고 가면 안 차지하죠. 저기 소방차? 소방차는 와서 같이 가면 차지해요. 보통 같이 가요. 일단 오면.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해야지. 네. 뭐 급하면 저도 모르는데 그냥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차들 못 오게 하고 하려고 쫓아가는 거지만 그러면 차지돼요.
오라고 하셔야 되는. 예, 앰뷸런스만 와라. 나는 앰뷸런스만 필요하다. 소방차는 안 와도 된다.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주치의하고 메디컬 그룹 이건 다 이제 어드밴티지 플랜을 두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드밴티지 플랜 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치의를 정해가지고 메디컬 그룹도 정해가지고 그 주치의가 가라는 대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플랜을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가 우리가 애니얼 엔로먼트 피리어드라 그래서 AEP 피리어드 그래가지고 내년도 플랜을 1월 1일부터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바꾸는 거, 회사를 바꾸는 거는 그때가 유일한 기간이지만 닥터는 또 메디컬 그룹은 매달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닥터를 정해서 만나는데 이 닥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너무 불쌍해. 아니면 뭐 사람이니까 사람의 궁합도 필요하잖아요. 너무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보험회사에다 바꿀 수 있는데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다. 네. 자, 대충 제가 중요한 것만 오늘 오신 분들이 다들 시니어이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시니어에 대한 설명만 우선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올해는 이제 젊은 분들이 보험이 있잖아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오바마 케어 다 있는데 지금 내년에 한 30%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메디켈이나 거의 로잉컴에 가깝게 있는 분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라 그래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없이 지내시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식당을 하신다든지 뭘 해서 한 달에 6,000불, 7,000불씩 그 보통 여기가 그게 중산층이 아니거든요. 캘리포니아는요. 훨씬 인컴이 높잖아요. 일단 4,000불 이상 되는 분들은 보험료가 비싸요. 비싸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도 그러니까 아주 후진 플랜이라도 한 달에 한 사람당 뭐 400불씩 이렇게 내야 되는데 기준으로 해서 젊은 분들 주변에 자녀분들이 있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알려주셔도 좋은 게 만약에 한 달에 한 8,000불 1년에 10만 불을 버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가족 아이들 둘하고 어른하고 해서 한 달에 보통 보험 그냥 병원 자주 안 가는 보험 그런 거 들었는데 한 780불 정도 내는데 내년에는 1,400불이 된대요. 매달.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제가 이제 올해 도와드리는 거는 보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텍스 왜 보험 안 들으면 그 페널티 내잖아요. 그 페널티를 다 웨이브 받고 보험은 아니지만 건강 플랜이에요. 미국에서 인정한 플랜인데 디덕터블 500불에 한국 가서도 다 쓸 수 있는 플랜이 있거든요. 레귤러 보험보다 한 3분의 1이 싸요. 그리고 아무데나 다 가실 수 있고 우리 들어보셨죠? 기독상조회라고. 기독상조회인데 이제 기독상조회는 자기가 다 일일이 클레임을 해야 되지만 또 크로스웨이 상조회에서 상조회 뮤추얼 에이드 그러니까 특히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게 처음에 남침내교회에서 만든 건강 플랜이에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12년째 그거 갖고 있어요. 100%다 커버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랜으로 이제 11월이 되면 내년도 오바마 케어 돈이 나와요. 너는 얼마다 한 달에 얼마. 나오고 나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또 해드립니다. 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메디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계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드밴티지 플랜 예를 들면 뭐 에트나 뭐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계신 플랜이 나는 뭡니다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장로님. 예, 처음에는 스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30몇 불씩 낸다 그래가지고 또 누가 어드바이스 해줘서 에이트나는 하나도 안 낸다. 네. 그러면 그것도 다 어드밴티지 그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트나도 보험 회사 이름이잖아요. 에트나에도 아까 같은 서플리멘탈 돈 내는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도 HMO 플랜이 있고 PPO 플랜이 있고 한 수십 가지가 돼요. 에이트나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사시는 주소지가 어디세요? 여기 네파. 나파. 네.
지금 스캔은 없어졌을 거예요. 네, 스캔을 캔슬하고 없어졌고 지금 에트나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에트나를 지금 프리미엄을 안 내세요? 안 내요. 그러면 아마 코어 1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다 한 번은 확인하세요. 왜냐면 코어 1이 내년도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코어 지금 그 카드를 보면 네, 에트나에도 플랜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네. 다 틀려요. 예. 코어 1일 거예요, 아마. 아, 장로님 거는. 그러니까 한번 에트나에다 전화를 하셔서 내 플랜이 내년도에도 계속 되냐, 난 안 바꿔도 되냐 물어보셔서 계속 된다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요. 없어진다 하면 다른 플랜으로 바꾸셔야죠. 그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근데 아마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될 거예요, 또 아마. 한 가지 질문은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15일까지 매년 이제 갱신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광고 보면은 뭐 별 뭐 하여튼 저기 뭐 익스펜스 생활비 음식 뭐 그것도 준다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그- 게 빌리버블한지 네. 그거는요. 자, 광고는 뭐예요? 제일 많이 주고 좋은 것만 막 얘기해요. 하지만 그게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카운티가 작으면 예를 들면 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광고하잖아요. 근데 막상 전화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주소가 어디 무슨 카운티입니까? 뭐 다 물어보잖아요. 아, 그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파는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가지고 계신 코아 1이 아니고 2 플랜 46불 내는 그 플랜만 내년에 생겨요.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님께서 코아 1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내년에도 그 플랜 갖고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브루크로스 실버 플랜에서 돈을 꽤 많이 냈죠. 뭐 네네. 한 사람에 200 몇 불씩 해서 둘이 보험료만 500불. 왜냐면은 프로그램에 PPO와 HOM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그 정도 상식은 PPO는 내가 아무 가고 데나.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고 HMO는 정해진 의사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소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병원과 의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샌프란시스코 SF로 가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PPO를 저 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휴마나를 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쭉 보니까 산호세도 이제 그걸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될 게 여기는 지역적으로 저희가 저기 주치의를 저렇게 한국 사람 있는 서울 메디컬 센터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쵸. 멀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근방의 주치의를 누구를 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빠는 HM은 아주 자기가 정해진 병원에 만약 유금상대 못 간다해서 늘 PPO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매달 보험료를 지금도 내고 있죠. 지금 휴마나 PPO 갖고 계세요? PPO 네. 예. 34불씩. 아니죠. 지금 한 80 몇 불씩 내고 있어요. 지금 80 몇 불짜리. 네. 그렇죠. 그 두 네. 분이 지금 그거 갖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 나이가 적으니까 제가 네. 60 몇 불 내는 것 같고 우리 아빠가 80 몇 불 내는 건데 네. 그렇다고 근데 문제는 이 에이전시가 네. 이제 가깝게 오셔도 너무 좋은데 LA에 있는 분은 LA에 쓰다 보니까 전혀 인포메이션도 없고 그렇죠. 하나도 1년에 보험 갱신할 때만 그분하고 전화하고 내가 보험 회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 전화하니까 전혀 에이전시는 또 제 개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직접 휴만하고 콘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에이전시가 왜 필요한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에이전트들은요. 들어주기만 멀리 하- 있는 에이전트들을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들어주기만 특히- 하면 끝나. 네, 특히 아, 저 같은 경우는 이 북가주에 일하면서 LA 손님이 많아요. 왜냐? LA는 누워서 떡 먹기거든요. 네, 다 있더라고요. 너무 한국 닥터들도 많고 병원도 잘 돼 있고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LA 오렌지 카운티는 너무 쉬워서 예, 제가 하는 여기 식대로 서비스를 하면 너무 저를 좋아요. 못 떠나요. 못 떠나게. 그리고 일하기도 쉬워요. 네, 선생님들 다 아니까. 네, 근데 이제 LA 에이전트가 여기는 절대 못 도와줘요. 절대. 그러니까 광고는 떠서 네. 뭘 프리로 받을 있고 안과를 받을 수 있다고 그것만 하는데 보잖아요. 전화를 하면 저의 집 코드를 물어봐갖고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혜택을 그쵸. 못 받아요 지금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근방에 있고
또 이제 저기 주치의도 전해줄 수 있고 심장과 의사 전해줄 수 있으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국 닥터 저희들은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세컨 랭귀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닥터를 만나면 좋겠는데 멀리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리서치해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저는 휴마나에 지금 80불짜리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아웃 오브 퍼켓이 굉장히 커요. 자기가 제가 뭐 내야 되는 게 좀 막판까지 있더라고요. 내는 돈들이 꽤 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로님 갖고 계신 게 올해부터 프리미엄이 생긴 거예요. 옛날 있는 분들만 프리미엄 안 받고 그냥 넣어주는 거고 25년도부터는 46불이라는 프리미엄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에트나가 치과 플랜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훨씬 나아요. 휴마나보다. 근데 휴마나 그것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복잡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휴마나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통화해서 전화 하고 주시면 다른 제가 이제 사람도 도와드릴게요. 질문도 받을 수 있고, 전화 예. 명함이랑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전화 네네. 주시면 도와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고맙습니다. 저건 메디케어에서 그 치과 같은 거는 커버가 안 되던데요. 아니요 어느 정도는 돼요. 어, 그러니까 치과,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플랜마다 치과를 매년 베너피트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3,000불, 4,000불씩 해주니까 제가 치과 선생님까지 다 찾아가지고 제가 치과 운영도 했거든요. 그 찾아가지고 다 커버 받게끔 다 도와드렸었어요. 25년도에는 또 조금 틀려지고 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플랜이 뭐 갖고 계세요?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서 집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예. 저 치료를 받을 때 그거 메디케어 그 비에서 커버가 됩니까? 혹시 메디케어이 있으세요? 메디케어 없어요. 그러면 B만 메디케어만 있어요. 메디케어만 있으시죠? 네? B만 있으세요? A는 없으세요? 예, A- 없어요. 아 그러면 아무 엑스트라 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세요. 안 그런데 돼요? 왜 A를 안 드셨어요? 메디케어이 있으세요? 메디케어도 없어요. 메디케어도 없는데 B만 들으셨어요? 예, 크레딧이 안 돼서? 저는 메디케어 B만 있어요. 그러니까 B도 내가 돈을 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내 기관에서 그거 다 돈 내요. 그 기관에서 네네 서플리멘트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A, B가 다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A가 있어야 돼요. 네네. 예. A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컴 찾아보시고 소셜 워커한테 한번 만나셔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내 보험회사에서는 한 80% 낸다는데 내준다는. 그 보험회사 직장 보험이세요? 어디서 네, 내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 그건 직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어드밴티지 플랜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A가 없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A, B가 다 있어야 아까처럼 보조 프로그램을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네? 아니요 대신에 그 IHSS 쓰시지 않으세요? 도우미 서비스. 보험에 메디케어이 없어서 안 되겠구나. 예. 예, 그 인컴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보험도 내가 돈 안 내요. 그 직장에서 그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다 곳에서? 내요. 그런데 그러면 직장에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파트 A가 없다고. 예. A를- A를 이제 내가 들어야 되는데 A가 예. 비싸요. 한 비싸서 안 5,600불 들었어요.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에 그는 내 보험이 80%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20%는 본인이 예, 천사 간호사까지. 내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파트 A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80%는 안 돼요. 네. 그러면 다 A, B가 다 있어야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제일 네. 좋은 방법은 앓지 않아야 돼. 병원에 안 가는 게. 그렇죠. 당장은. 네. 94세까지 병원을 입원을 안 하셔서 나 깜짝 놀라서 병원비 한 번 안 드신 거. 예, 지금까지는 돈이 아까워서 안 가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보험회사?
아, 직장 보험. 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요런 엑스트라 베너핏은 그냥 포겟이 하시고 80% 낸다면 그 메디케어 에이 들 필요 없어요? 다 해주니까 하실 필요 없죠.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네. 또? 네, 저는 카이저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카이저에서는 그냥 A, B, C, 그러니까 C 다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베네핏이 저가 있는지 확실히 카이저도 오래되셨어요? 카이저에? 네, 예, 그러니까 카이저도 그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 하나예요. C예요. 카이저가. 네, C. C인데 카이저는 카이저만 가는 C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안에 플랜 카이저에다 돈 안 내세요, 지금? 하나도? 카이저에서 돈 한 70불씩 내지 않으세요? 한 달에 거의 200불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이저의 플랜이 많아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카이저는 카이저 퍼머넌트라고 하는 보험 회사가 주인이에요. 병원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 보험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병원을 지어 가지고 딱 좋은 거는 그 안에서 피 검사도 받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카이저라고 해서 그 안에 스페셜리스트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안과 닥터는 너 뭐 올러크릭으로 가라. 뭐 무슨과 닥터는 뭐 어디 저기 안티옥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거나 카이저 좋은 거는 그 안에서 뭐 피 검사 같은 거 다 한다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카이저 안에도 그 메디케어 C 플랜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네가 봐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을 거의 안 가. 그러면 일단 프리미엄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나 카이저 가는데 돈 하나도 안 내. 메디컬 없는데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 플랜을 딱 가면 안 아플 땐 돈 안 내. 그리고 닥터 만날 때 코페이 같은 거 싹 없애. 대신에요, MRI 찍으면 300불. 뭐 하면 얼마. 내는 돈이 입원하면 하루에 250불. 막 이런 식으로 내는 돈이 많아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카이저에서 그나마도 그냥 괜찮으려면 한 70불, 80불 정도 내면 그나마도 좀 괜찮은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나 카이저 가는데 돈 하나도 안 내? 그건 좋다 자랑할 소리는 아니에요. 내 플랜이 후지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이저가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매해마다 건강 체크업하러 와라, 피 검사해라 이런 건 잘해줘요. 대신에 이제 보험회사이다 보니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해마다 내시경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피 검사는 나라에서 돈을 또 따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돈을 안 줘요. 자기네들이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은 딱 규정이 있어요. 6년에 한 번 해준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병을 놓치는 수도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하죠.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는 그래서 카이저가 직장 보험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병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보험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뭐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아프시면은 많이들 나오시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어머님이 200불 내시는 건 좀 많이 내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네,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따로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네네.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제가 보니까 나중에 권사님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는 게 낫고 아니면 그냥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기 권사님도 한번 카이저 알아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다 일일이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렇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어드밴티지 플랜은 뭐? 그게 이제 여기 나파는 별로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나파는 왜냐 인원이 레지던트가 많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들어와서 돈을 건져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파가 내가 보니까 에트나 그 다음에 휴마나 에트나 PPO 휴마나 그 정도더라고요. 물론 카이저 있죠. 카이저는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휴마나하고
내년에는 에트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비교를 해가지고 또 에이전트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그 다음에 뭐 컨트라 코스타가 지금 큰일이에요, 아주. 근데 컨트라 코스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컨트라 코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병원을 가시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전화 다 해서 받는지도 물어보고 첫 번째 약속을 제가 잡아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컨트라 코스타에 지금 웬만한 보험회사가 못 견디고 다 나가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좀 문제이고 하여튼 나파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젊으신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 저는 이 지역이 아니고 저기 뷰트 카운티에서 왔는데요. 네. 그쪽에는 현재 비오리 카운티 그 네, 어느 쪽에 있죠? 저 치코 아세요? 치코. 네, 세크라멘토 위에 네네네네. 거- 네. 지금 그럼 어떤 플랜 갖고 계세요? 지금 거기는 에트나하고 퍼시픽 케어 두 개가 있는데 네. 퍼시픽 케어는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거지 이름만 올려놓은 것 거의 같더라고요. 없어요. 거기는 의사들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구가 별로 많이 없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지금 에트나는 제가 지금 거기 카운티는 지금 처음이라 세크라멘토는 많아요. 제가 손님이 세크라멘토, 엘도라도 카운티. 근데 이제 그 카운티는 제가 조금 낯설긴 한데 지금 에트나가 있으면 에트나를 아니, 그대로 앤텀. 앤덤. 네. 앤덤. 내년에 앤덤이 많이 나빠지긴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퍼시피카보다는 앤덤이 그래도 낫죠. 그래서 이렇게 플랜들이 많지 않잖아요. 너무 없다. 의사 만나기 힘들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플리멘탈 플랜. 여기를 먼저 가셨다가 한 1년 계시다가 왜냐면 당장 플랜들이 없다 그러면 가시는 수밖에 또 없거든요. 가셨다가 또 한 해에 막 보험회사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좋은 것들이 막 또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가셨다가 또 다시 어드밴티지 좋은 게 들어오면 그리로 옮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신에 아까 이 왼쪽에 있는 플랜은 아무 때나 들어가실 수 있는 플랜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돈을 줘도 언더라이딩을 꼭 받아요. 당뇨나 심장병이나 병이 생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플랜이 없어진다. 이 카운티에서. 그러면 제가 또 넣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해서 무리수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지금 말씀하신 그 플랜은 장로님은 뭐 저거 갖고 계세요? 앤덤 갖고 계세요? 네, 앤텀 PPO. PPO. 네, 한 달에 44불씩. 그거 그냥 갖고 계세요. 초이스가 뭐 없으니까. 초이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도라도 카운티도 앤덤 PPO 옛날에 들어놓은 분들은 그냥 놔두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또 새로 들어간다면 안 받아줘요. 그냥 갖고 계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애버려요. 그러면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쭤보라 그랬잖아요. 멤버십에다 내년도에 내 플랜이 있냐. 없어지면 딴 걸 들으셔야죠. 그렇죠. 딴 걸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플랜이 아예 없어진다. 지금 컨트라 코스타가 그 난리가 났거든요. 없어진다. 그럼 뭔가 딴 걸로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려요. 카운티별로 일단 들락날락 하는 게 너무 틀리는데 이쪽 위쪽이 많이 리타이어드를 하고들 또 생활비도 적게 드니까 많이들 오셔야 날씨도 좋고 그 대신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의료 보험이 좋은 게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 오렌지 카운티는 뭐 누워서 떡 먹기 저는 진짜로 네. 안 되죠. 아니죠. 되긴 되지만 그것도 이제 PPO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래서 휴마나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에트나를 조금 말씀드린 이유가 휴마나가 PPO가 아무데나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그 병원에다가 휴마나 받냐고 물어봐야 돼요. 안 받으면 못 가세요. 예. 왜냐하면 내가 병원을 해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병원을 했으니까 제가 병원을 하는데 다 받는 플랜이 있어요. 예를 들어 휴마나가 왔어요. 근데 내가 휴마나에다가 클레임을 안 해봤어. 잘 몰라.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은 리미티드가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돈을 많이 내고 하는 왼쪽 플랜 같은 경우는 웬만한 닥터들이 그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돈을 많이 내니까 아무 닥터한테 갈 수 있는데 지금 가신 휴마나는 어드밴티지 안에 있는 PPO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닥터들이 휴마나하고 이 빌링을 할 수 있는 패널이 이 컴퓨터상으로 되어 있어야만 받죠. 환자를 받는데 돈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 그러면 안 받겠죠. 그것도 가실 때 무조건 가시면 안 되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휴마나 받냐라고 물어보시고 가셔야 돼요.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도. 네네. 굉장히 복잡한 게 많긴 한데요. 또 그냥 이제 제 전화번호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도 또 제 클라이언트 우선이에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저한테 클라이언트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질문. 예, 수고 많으세요. 제가 그 카이저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네. 아까 기독상조회 얘기를 하시는데 카이저에 메디케어가 있는데도 기독상조회도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기독상조회는 65세가 넘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그럼 네, 65세 이전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자녀분이나 아니면은 네이버가 뭐 자영업을 하는데 중간층, 너무 저소득층은 아니고 보험료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죠. 거기가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반 보험하고 기독상조회? 아니죠. 비교도 안 되게 좋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10년째 쓰고 있는데 디덕터블 500불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 합쳐서 한국 가서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지금 새로 나온 플랜이 기독상조회는 제가 그동안 쓰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병원하고 딜도 해야 되고 뭐 일일이 돈 클레임을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보통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한국일보 광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크로스웨이 상조회라고 기독상조회의 단점을 보완해서 내가 그냥 어느 병원에 간다 회사에 얘기만 하고 가면 회사에서 다 비를 받아서 다 처리해 주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 가서 다 돼요. 뭐 한국 가서 뭐 수술하는 거 이 메디케어는 한국 가서 응급실 외에는 안 돼요. 근데 그 플랜은 젊은 분들 한국 가서 다 돼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없어요. 15만 불. 근데 15만 불이 비리 오는 15만 불이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주는 15만 불이니까 병원에서 환자 가면은 뭐 2,000불 차지한다고 보험회사 2,000불 안 줘요. 한 10분의 1밖에 안 줘요, 병원에다가.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커버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명함이랑 이제 제가 드릴 거니까 보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제가 이제 혹시나 낮에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많을 때는 제가 아까처럼 꺼놓든지 연락을 못 드려요. 그래도 밤에는 순서대로 다 해가지고 전화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